제가 우리 부사장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캠페인도 하고 예. 이 주식시장 그다음에 증권사들 운용사들 좀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바꿔보자 이런 기획을 예. 캠페인을 많이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입기자가 펀드업계 출입기자가 이제 리포트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예. 물론 뭐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 워낙 뭐 또 우리 부사장님 또 고민이 많고 하니까 한번 리포트 한 두 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 한번 리포트 한번 보고 뭐 저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부사장님 생각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장기 투자형 상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이직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 전문 인력의 평균 근무 기간은 4년 10개월. 운용사 스스로 펀드라는 상품은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묻어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데 정작 이들 운용사 54곳 중 23곳은 펀드 매니저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년 안팎에 그칩니다. 심지어 메리츠 자산운용과 코스모 자산운용, 키움 자산운용 등 6곳은 평균 근무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여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매니저 이동이 많은 신습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수익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매니저들이. 그런 부분이 수익률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반면 외국계 운용사의 매니저들은 평균 근무기간은 훨씬 넘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과 도이치 자산운용은 7년에 달하고 JP모간 자산운용도 근무기간이 6년입니다. 금융당국은 철새 매니저가 가져오는 불신과 저조한 성과 등을 잘 알면서도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며 직접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의 이직 내역부터 보다 철저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런 내용이 이제 뭐 특정한 뭐 이렇게 운용사를 뭐 이렇게 꼬집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펀드 시장, 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이 우리의 미래다. 이 미래가 달려있다 싶으면 이 시장이 좀 업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요. 우리 부사장님은 몇 년째 지금 한 회사에 계시는 거죠, 지금? 횟수로는 27년째 신입사원으로 공채로 입사했고요. 네. 한 번도 직장을 바꾼 적은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뭐, 업계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많은 말씀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참. 예. 1년밖에 근무 안 하고 펀드 매니저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는 안 고쳐지면 고쳐질 때까지 좀 한번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좀 그런 것들은 좀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또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펀드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런 건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네. 간혹 가다가 제가 펀드 수익률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 펀드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수익률이 조금 너무 좀 안 좋은 펀드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펀드를 보면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길래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펀드 닥터 같은 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10종목을 보면 1등 펀드랑 똑같아요, 종목이. 다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뭐 현대차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시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은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짰지만 그게 시황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2, 3개월 지나면은 외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판매사나 이런 뭐 고객들의 항의도 들어올 수 있고 내부에서도 이제 뭐 CIO나 이런 분들이 수익률을 좀 개선을 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을 바꾸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팝니다. 네. 팔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종목을 사놓는 거죠. 지금 1등하고 있는 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이제 수익률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펀드 운영은 뭐 대단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환경. 예. 철학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
뭐 CEO나 CIO가 잘 바뀌지 않고 회사 전체가 철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뭐 그런 운용사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신영이나 트러스턴, SF플러스나 이런 데는 철학이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바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주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텀이 돌아오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렇지 못한 데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고. 아니 저런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너무 안타깝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투자 자체를 이렇게 막 단기 성과 막 그걸로 보고 예.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투자라는 거는 뭐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어떻게 보면 예, 하나의 예. 긴 뭐 여행이다, 마라톤이다. 우리가 뭐 예. 그런 펀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건데 이게 순간 사실 시황에 따라서 많이 또 휘둘리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못 지켜주고 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럼 결국 말씀하신 예. 펀드 매니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이 다 갖춰져야 돼요. 내부 환경 아까 말씀드린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산운용사와 네. 그 직원들이 외부 환경은 고객과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명확하게 고객들하고 이 펀드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가입을 하셨으면 사실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형주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한 2년간 대형주 장세가 와서 네.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건 기다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소형주가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갖추지 못하면 뭐 좋은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박자네요. 회사, 펀드 매니저, 고객.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게 사실은 이제, 근데 업계 지금 현실은 뭐 잘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히 있지만 또 예.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사실 자율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좋은 모범이 되는 회사를 더 약간 좀 키워주고 격려하고 예. 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도 하고 이런 어떤 투자자 스스로의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저 부사장님 또 신년 맞아서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겠지만 뭐 너무너무 재밌네요.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명재 기자가 또 두 번째 리포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어떤 그 운영업계가 나아가야 될 또 다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우리 저 모니터대방에 꼽고 약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자기 펀드 투자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한 공청회에서 운용업계는 매니저의 투자 제한이 결국 고객의 신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은 한 푼 없고 남의 돈으로 가득 찬 펀드를 운용할 경우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도덕적 해이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자기운용 펀드 투자 유의사항이라는 행정 지침을 통해 사실상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시행된 부분을 교통정리해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우려합니다. 매니저들이 자기 이익을 일치되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더 하겠죠. 이 업계가 발전을 하려면 그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 연동되도록 하는 게 사실 맞죠. 운용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인 기회가 박탈된다는 역차별 문제도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같은 거대 투자자의 운용 주체가 휘둘릴 수 있다며 자기 펀드 투자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를 보통 LP라 그러는데 LP 주도의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GP는 LP의 영향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잘못된 영향력이 매니저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도 좋고 고객도 좋은 자사펀드 투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우리 이명재 기자가 이제 펀드업계 출입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런 리포트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아 정말 이래?
너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예, 이제 예. 취재를 하길래 제가 뭐 본인 스스로 해보니까 어때? 좀 이상한 게 많지? 그랬더니 아우 너무 공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뭐 뒤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월가의 그 뭐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그 운용사와 그 펀드와 운명을 예. 같이 한다. 예.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업계는 아쉽게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우리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와 나의 어떤 운명이 일치되지 않고 많이 예. 거리가 예. 너무 이 간격이 크거든요. 저는 되게 아쉽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 주식의 지배 구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아,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이 1%고 그런 분이 뭐 이사회 의장이 앉아서 좌지우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같이 안 가거든요. 절대 갈 수가 예. 없겠죠. 아. 근데 펀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 헤지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그 자금의 한 20% 정도는 최소한.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야 헤지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0%가 본인 재산의 몇 퍼센트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도 거의 재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워런 버핏도 아마 전 재산이 다 버크셔 해드웨이에 그렇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 정도 신뢰가 없이는 펀드를 안 사줍니다. 예를 세일즈로 와도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본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펀드 좀 사주세요 해도 당신은 가입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가입을 안 했으면 자사 직원도 가입하는 펀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가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물론 과거에는 이게 운영 지시 자체가 과거에는 사후 운영 지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이 나가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이름으로 주문이 나와서 삼성전자를 만주를 샀으면 장이 끝난 뒤에 이게 보고 나서 거죠. 분배를 합니다. 1호 펀드에 뭐 얼마. 5천주, 2호 펀드에 3천주.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사후로 사후로 하기 때문에 혹시 좀 싸게 사진 거는 좀 조금 뭐 이렇게 좀 예. 어떤 전략적인 펀드에 배분을 하고 좀 비싸게 사진 거는 뭐 다른 리테일 펀드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제도가 8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전 운용 지시기 때문에 미리 살 때부터 예, 살 때부터 주문이 나갑니다. 펀드 명이 바로 1호, 2호, 3호 각각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혹은 이제 원천적으로 없어진 차단이 거죠.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명재 기자가 처음 취재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만난 어떤 매니저는 자기 회사 펀드에 하나도 돈을 안 넣고 있다고 자랑하더라 그걸. 아,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은 나도 월급의 뭐 절반은 자동적으로 넣고 있다라든가. 예.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바람직한 마음 예,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취재 기자도 그렇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면서 이제 뭐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했던 예, 것 같은데 예. 좀 그 사실은 지금 뭐 펀드 뭐 환매 일어나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도 많이 침체되고 이런 것 같은데 예. 저런 부분들부터 저는 좀 이렇게 정말 전향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손질이 됐으면 한다 이런 좀 바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의무화시키는 데도 있어요, 미국은.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거의 근무를 하셨는데 오. 성과급이 나오면은 그 성과급을 강제로 자기 펀드에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3년인가 5년 후에 찾을 수 있게 해라. 강제로? 예, 강제로 무조건 넣어요. 현금으로 안 줍니다. 무섭네요. 무섭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은 그 어려운 위기를 듣고도 지금 저렇게 예, 예, 불을 뿜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게 한 이유다 어떻게 보면 예, 저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성과급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다 그냥 펀드로 들어가는군요.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성과 더 나면 본인도 좋고 더 나고. 고객도 좋고 회사도 좋고 윈윈이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부사장님하고 이 방송은 30분이니까 너무 짧아요. 한 막 3시간, 5시간 강당 하나 빌려서 예, 저 시장 얘기도 하고 예. 기업 얘기도 뭐 실명으로 보다면 A 기업, B 기업 이렇게 뭐 한다든가 뭐 이게 좀 그렇지만 또 그다음에 이 업계 얘기도 하고 예, 저는 정말로 얼마 전에 저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 시장에서 대박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한테 또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년 지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뭐 딴 회사로 옮기실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동원그룹의 이 어떻게 보면은 저 자부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에 많은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밸류는 돈이 좀 많이 작년에요. 좋았죠. 예, 저희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변화는 이유가 있는 거고. 자, 뭐 시간이 어느덧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준비된 내용은 이제 거의 못했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자 준비된 내용은 거의 못했지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그 3시간, 5시간짜리 막 이 어떤 그 토론이라든가 콘서트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하면 우리 부사장님은 한번 나와주실 거라 믿고 그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건강해야 성과도 저는 잘 난다고 보거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그래서 저녁보다는 점심으로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또 이제 우리 빅먼이라고 이 빅데이터 관련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으로 한 또 아주 알찬 코너가 있거든요. 저희 방송이 재미난 거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홍보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밸류의 우리 이채범 사장님과 새해 우리 시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 업계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길을 찾아보는 시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